자, 여러분 많이 쉬었죠? 우리 이제 오늘 공기조화 방식에 대한 분류 계통적으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이 전공기 방식의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사실은 전공기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보는 거야. 이 모든 공기가 공조기 필터를 통과했죠, 아까. 청정도 높은 공조, 냄새 제어, 소음 제어가 용이하다는 거. 장치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열 회수가 용이하다는 건 뭘 얘기해요? 전열 교환기 가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턴 에어, 한마디로 배기를 할 때 급기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배열을 해소하기가 용이하다. 겨울철 가습도 용이하고요. 외기 냉방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단점, 덕트 공간이 크죠? 이 공기덕도 굉장히 큽니다. 이 공기덕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고깃집에 가시면 냄새가 나니까 막 빼죠. 풍도로.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덕트 공간이 커지는 거고요. 다른 방식에서 반성력이 크다. 반성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팬 같은 장치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성동력은 FCU 장치도 있지만 FCU 장치는 반성동력이 보통 펌프거든요. 얘는 그 팬이기 때문에 반성동력이 크구나. 팬을 뭐라고 한다? 반성동력, 보내주는 동력이니까. 그 다음에 대형의 공조기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적용 1번, 2번, 3번이다. 오케이. 이게 바로 전공기 방식이에요. 그럼 전수 방식이 나와. 이 전수 방식인데, 전수 방식. 이 전수 방식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 전수 방식을 이해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자, 일단 에어덕트 방식. 요거 있죠? 장단. 이 장점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장점. 그렇죠?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외기 냉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는 급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배기가 있어요. 급배기를 통해서 환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 하면은 이 반성 동력 정체가 커요. 그 다음에 에어덕트도 크기 때문에 에어덕트가 크다는 얘기 뭐야? 천장 속에 설비 공간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천장 속에 설비 공간이 커야 되는 거야. 왜? 큰 에어덕트가 필요하니까. 큰 에어덕트가 필요하니까. 이거 약간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층고라 그래. 층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바닥이 있죠. 여기도 바닥이 있겠죠. 바닥이 있어. 그러면 이 바닥 윗면과 바닥 입면과의 높이를 이 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있겠죠? 창문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층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우리 보통 이 건물을 보시면 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보통 실내 층고 같은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바닥이 있고 보가 있고 바닥이 있고 보가 있어요. 그럼 이때 보통 천장에 요렇게 천장 마감 재료가 들어가면 이 높이를 우리는 반자 높이라 그래요. 반자 높이. 그럼 여기 천장 속에 있는 이 공간에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높이를 보면 이렇게 이 높이가 있어. 이 높이는 뭐냐면 구조적인 높이예요. 구조적인 개념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어 스팬 배웠죠? 스팬이 아주 넓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거나 하면 이 보 뎁스라 그래요. 이 높이가 높아야 되고요. 그렇죠? 스팬이 짧으면 이 보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공간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섭비적 스페이스입니다. 이 섭비적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여기에 만약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에어 덕트가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팬 코일 유니트 쓰는 방법이 틀린데 에어 덕트 방식은요. 이게 덕트가 크게 들어가 이렇게 큰 덕트가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풍도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FCU 장치는 이렇게 여기다가 물관이 있고 이제 피복을 해야 되니까 피복. 식으면 안 되니까 피복. 요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요 스페이스가. 물이 있겠죠, 물. 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에어덕트 쓰면은 최소한 우리 보통 0.6m에서 한 0.8m 정도까지, 물론 건물의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 이 정도는 집을 잡아주고 얘는 한 0.15m 정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FCU 장치는 여기 섭비적 스페이스가 아주 작죠? 하지만 이 에어덕트 쓰면 섭비적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층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층고를 하면 구조적 높이, 포 깊이 더하기 섭비적 높이 더하기 이 반자 높이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섭비적 스페이스가 많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에어덕트가 크다는 것은 천장 속에 섭비적 스페이스가 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특징. 자, 그럼 그 반면에, 전수 방식 쓰겠다 이거야. FCU 방식. FCU 방식. FCU 방식 쓰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니트 설치해요. 여기 물관이 올라오고 가느다란 코일 장치를 흘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형 팬 전기 장치 연결해서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원리는 뭐랑 똑같냐면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보통 아침에 이제 머리를 말리시잖아요. 헤어드라이기로. 헤어드라이기가 이제 전기 장치에 이렇게 코드가 꽂혀 있어요. 콘센트에 꽂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온오프나 뭐 냉온풍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팬이 있습니다. 팬. 바람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일 있는 거예요. 코일. 코일 있죠? 이렇게 코일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를 연결할 수 있는 센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렇죠? 센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풍, 온풍이다 그러면 얘를 조정해. 얘를 올리면 뭐가 돼? 여기가 빨갛게 발열이 돼. 이 코일이 전기적 장치로 발열이 됩니다. 발열이 되면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 송풍기가 찬바람이 들어오겠지만 실제 나갈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거죠. 뭘 통해서? 코일을 데워주는 거예요. 이 팬은 바람을 송풍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온오프로 냉풍, 남풍을 하는데 너무 남풍은 가능하지만 뜨거운 바람 가지만 냉풍이라고 차가운 바람이 안 나와. 왜? 실내 공기를 유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코일이 멈출 때는, 코일이 뜨겁게 달구지 않을 때는 그냥 실내 온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뭘 돼요? 조절하죠? 조절을 해, 조절. 송풍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하는 게 보통 헤어드라이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 온오프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뭐다? 온하면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세게 바람을 불어줘. 보통 또는 약하게. 그 다음에 이때 현재 이 코일에서는
차가운 냉각 또는 우리가 더운 이런 물이 흘러가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냉방도 가능하고 이 물을 통해서 난방이 가능해요. 냉방과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보통 냉방, 난방과 뭐까지 가능해야 돼? 환기를 통해서 급기나 배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해서 이동을 하지만 내가 이 방식은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만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환기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 뭘 얘기해? 만약 한마디로 실내가 오염실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하니까 결과적으로 냉방과 난방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환기가 안 되니 오염실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오염이 되는 실에는 부적합한 방식이 바로 FC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막 계속된다 그러면 냉방, 난방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하니까 얘가 뭐가 나와?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 수공기 혼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공기 혼합식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병원이에요, 병원. 병실 있죠, 병실. 병실. 이 병실 보면요. 병실에 보면 여기 FC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급기나 배기가 있어요. 추출구나 흡입구가 있어서, 그렇죠? 급기도 해주고, 배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누가 환자가 뭐 응가를 쌌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기를 시켜서 오염된 공기를 빼주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주면 되고, 여기는 냉방과 난방은 뭘로? FC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전수 방식, 얘는 에어덕트 방식을 결합했죠? 수공기 혼합식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공기 혼합식은 냉난방은 보통 뭘로 해요? 전수 방식 쓰고 급기나 배기를 에어덕트를 겸용하는 방식이니까 이때는 수공기 혼합식이다. 그래서 병원의 병실 같은 경우는 창가에 가면 FCU 있는데 급기나 배기를 해줍니다. 왜? 냄새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야? 전수 방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CU 방식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세게 보통 약하게라는 얘기 뭐야? 개별적인 부하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인 부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소비 스페이스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뭐요? 층고 높이가 좀 낮아도 관계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층고 높이 높으면 또 잘 안 돼.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은 제한되어 있어요. 층 높이가 어떻게 좀 낮은 게 좋고 실의 깊이도 너무 깊지 않은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실 깊이가 너무 깊어버리면요. 냉담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외주부 공간은 뭐냐면 이 외벽에서 가까운 공간 한 5m 정도 이 외주부 공간 같은 데는 처리가 가능한데 내부에 있는 깊은 공간은 처리가 힘들어서 보통 외주부에 냉방, 난방이 많이 필요한 신단위 구획일 때 적합한 게 FC 방식이고요. 층고를 낮춰서 우리가 좀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염시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이런 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죠. 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물은 공기보다 배관이 부식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배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내구성이 좀 부족해져요. 물관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보는 거야. 자,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개별지역, 개별운전 용이하다 나오죠. 자, 덕트 공간은 공수 설치 공간이 불필요하구나. 공간 활용도 여유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반성 능력은 뭘 써요? 펌프 쓰죠. 반성 능력은 펌프 쓰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대형 패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성 능력이 작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내 부하 증가에 대해서 뭐 하면 돼? 장내 증가한다. 증가하면 어떻게 하면 돼? 유닛을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내 증가에 대해서 좀 유연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단점, 기기가 너무 많아. 우리가 좀 공조 기계처럼 에어덕트 방식처럼 한 군데에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공조기가 다 이렇게 뭡니까? 창문별로 외주별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 유지 보수가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기류 분포 이런 거에 청정도나 이게 제어가 곤란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덕트가 없으니까 외기 냉방 불가능한 거 이해하겠죠. 당연히 불가능하지. 왜? 외기 냉방은 분명히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물을 다루는 거지 공기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봤더니 그래. 뭐 정기 점검 필요할 수 있더라. 제가 설명 다 드린 거잖아, 대부분. 왜? 지금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한 이유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읽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교재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재 내용을 좀 응용해서 우리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우리 여러분 학습 회원님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되고 기본서를 보시면 돼요. 아, 그거 당연하구나. 그 제가 한번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본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 하지만 이 교재를 볼 때는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오지만 이제 강의를 해서 이렇게 개념 잡아주면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쉽게. 암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넘기면 뭐가 나와 이제 에어덕트 방식의 중요한 특징과 환기 방식이 나오고 환기랑 결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 특징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야 이제 전공기 방식 알아보자. 이 전공기 방식을 보면 크게는 다일리트 방식이 있어. 인더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트 방식은 다시 정풍량 방식과 이 병풍량 방식을 구분할 수 있어. 그럼 이 용어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야. 용어에서 의미. 뭐라고 되냐면 정풍량 방식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시스템의 의미가 뭐다?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변풍량 방식은 뭘 얘기해요? 풍량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변화가 있고 얘는 변화가 없죠? 그럼 얘는 뭐야? 풍량을 일정하게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부하 변동에 따른 조절이 곤란한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풍량을 변화시켰어. 온도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풍량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다? 부하 변동에 따른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이거? 변풍량은 VAV라고 합니다. VAV. Variable Air Volume. 정풍량은 Constant Air Volume, CAV라고 그래요. 에어 볼륨이 풍량이야. 공기의 볼륨, 풍량, 에어 볼륨, 베리어블 변화시킨다, 콘스탄트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인덕트는 뭐다? 우리가 얘는 분명히 냉난방 그쵸? 가능하고 환기 가능하죠? 근데 덕트를 몇 개 썼다? 덕트를 냉난방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썼다는 거. 얘는 덕트를 2개 썼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냉풍 덕트와 남풍 덕트를 더운 덕트를 따로따로 쓰니까 2개가 된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그래 냉풍 덕트와 난방 덕트를 따로따로 쓰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설비비가 고가로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냉풍 덕트 남풍 덕트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 뭐야? 1년 내내 2개를 같이 써야 되니까 어떤 거 생겨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손실도 많겠구나. 왜 에너지 손실이 많다? 자,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원하고 싶어. 약간 미지근해야 돼. 약간 따끈해야 돼. 근데 얘는 뜨겁고, 얘는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따끈한 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냉풍과 남풍을 섞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2개를 혼합할 때, 한마디로 내가 약간 따끈한 물을 넣고서 아주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주니 여기서 혼합에 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발생.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설비비도 굉장히 고가일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혼합에 따른 이 손실 전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이중 덕트고, 단일 덕트는 뭐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얘는 설비 비용이 저렴한 방식이구나. 두 개를 비교해본 거야, 두 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중 덕트에 비해서는 간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자, 이거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 단일 덕트 방식은 일정 풍량을 주는 거와, 이 풍량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덕트는 분명히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 이제 직접 알아보는 거예요. 직접 알아보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분양 방식부터 볼게요. 정분양 방식이 뭐냐? 냉동기만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 난방기만 그리고 여기 A실, 여기 B실, 요구 부하가 틀려. 얘는 130을 요구해, 부하를. 얘는 90, 100을 요구해, 100을 요구합니다. 100을.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반성 능력이 필요하죠? 반성 능력. 그럼 이 두 개가 얼마야? 130 더하기 105 하니까 235만큼 부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덕트가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돼요? 얘는 냉동만 합니다. 그 냉동기 얼마 필요해? 235의 용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더라. 필요한 거야. 계산상 부하입니다. 됐어요? 이런 방식이 정풍량 방식이에요. 일단 단일 덕트 방식이에요. 단일 덕트. 여기 가정만 합니다. 가정. 자, 그러면 이 변분량 방식은 뭐냐? 변분량 방식은 여기다 그러면 되겠다. 응?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혼합상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따로따로 필요하지. 따로 보내주는 거야. 따로따로 풍량을 보내줘. 반성 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네.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섞어요. 딱 알맞는 온도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중덕트 방식. 이중덕트 방식은 배관이 벌써 두 개가 필요하죠? 송풍기도 각각 필요하죠? 설비비가 고가. 그 다음에 냉풍, 온풍 섞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손실이 됐죠? 혼합 손실이 발생. 그래서 뭐가 돼요? 에너지의 낭비가 큰 방식이나 고급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중덕트 방식입니다. 에너지 다소, 따라서 뭐라고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덕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 그럼 다시 정분량 방식으로 가요. 근데 CAV 장치는 어떤 분 생겨요? 문제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분명히 일단 봤더니 부하 조절이 안 되게 돼 있어. 왜? 이 A는 지금 현재 235를 주면 115.25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115.25가 들어가. 여기도 115.25가 들어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B쪽 방은 굉장히 부하가 105인데 110.25니까 야 춥다. 하지만 좀 참아라. 여기는 뭐야? 덥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운 사람, 부하가 큰 쪽을 중심으로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춘다고요? 부하가 크게 요구되는 실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하가 크게 요구되는 실에 우리가 요구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130 가려면 얘가 130 가고 얘가 130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돼. 260을 줘야 돼요. 260을 주려고 그러면 260에 맞는 송풍기 용량도 뭐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더 키워야 돼. 키워야 돼요. 냉동기 용량도 뭐가 필요해? 260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 냉동 기기 용량도 아 그렇구나. 기기 및 어떤 반송 동력도 더 클 수밖에 없어. 왜? 부하 조절이 안 되니까. 풍량은 일정해. 왜? 부원이 조건이 뭐였어요? 정풍량은 풍량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부하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 조절이 안 된다면 결국적으로 부하가 요구되는 큰 요구실에 맞춰서 우리가 기기나 반송 동력을 맞춰주니 결과적으로 기기나 반송 동력에 대한 그 기기의 용량이 커야 돼. 용량이 더 커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하량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하 조절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단순한 방식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간단한 시스템. 이거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정풍량 방식입니다. 정풍량 방식. 그렇다면, 이 정풍량 방식은 특징이 있구나. 이 정도는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좀 더 개선하는 걸 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개선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자, 보는 거야. 여기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뭐라 그래요? 교체 밸브라고 그래요. 교체 밸브. 얘도 교체 밸브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여기 계절별로 밸브를 교체하는데 이건 교체 밸브라고 그래요. 어쨌든 단일 덕트 방식 뭐가 필요하다? 교체 밸브는 필요하구나. 난방일 때 끄고 냉방이만 가동할 수 있도록 밸브를 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여기 아까 얼마를 요구됐어요? 아까 235가 요구됐어.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VAV 유닛을 달아줘요. 가변 풍량 조절 장치. 그래서 송풍량을 조정해 줄 수 있어. 송풍량을. 그러면 230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송풍량이 추가가 되니까 뭘 쓰냐면 얘를 우리가 200만 해줘. 200. 이 냉동기 용량도 200을 만들어줘요. 송풍기도 200을 맞춰줘. 그러니까 이 부하보다 더 작은 기기로도 충분히 가능해. 그 대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얼마까지가 지금 100이 들어오죠. 100이 들어오니까 얘는 얼마만 30을 추가할 정도로 송풍량을 좀 변화시켜줘요. 세게 바람을 불어줘. 여러분 이제 피부에다 시원하죠? 더 시원하죠? 몰래게 풍량을 변화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구나. 이 풍량을 조절해 주는구나. 풍량을 조절해 줘. 얘는 얼마까지? 5만 될 수 있도록 살살 불어줘. 살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시원함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변 풍량 조절 장치 센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센서를. 응?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장점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야. 비교. 자, 풍량 조절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다? 뭘로 조절해?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량으로 조절하는구나. 부하 조절은 가능하구나. 부하가 큰 요구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다? 얘를 부하에 맞게 부하에 대응하여 뭐 한다? 조절하는구나. 기기 반송 동력이 작아지니까 용량은 작아지는구나. 시스템은 간단한 게 아니라 좀 복잡해져요. 왜? 이것을 체크해서 센서로 풍량을 조절하니 굉장히 복잡해지더라. 간단이 아니라.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용량의 기기들은 작아졌지만 이 CAV에 없었던 게 생겼죠? VAV 유닛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대표적으로 VAV 시스템이다. 변풍량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풍량 방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기기의 용량은 작아졌어. 그러나 아까 없었던 무엇이 요 각 위치별로 뭐가 필요해? 각 부하 조건에 맞는 위치별로 다수의 그쵸? 다수의 유니트가 추가가 된 거예요. 어디 없었는데? 여기는 없었는데. 근데 여기 각종
센서가 따라가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설비비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설비는 증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VAV 장치에서의 각 송풍 동력이나 이 기기 용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냐? 아, 그래. 이 기기 용량이 줄어드니까 설비가 감소하겠지? 아니에요. 아니야.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설비가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이런 센서를 달고 다수의 유닛을 추가로 계속 설치한다는 얘기는 뭐야? 정풍량이 없던 새로운 기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설비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돼? 아, 부하 조절할 수 있도록 조닝을 나눠주면 설비비는 증가한다고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설비비는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여기 에너지는 이렇게 효과적 에너지는 들쓴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네. 그래서 뭐예요? 따라서 에너지 절감형 공조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VAV 방식이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뭐에서? 요 전체 틀에서 보는 거야. 전체 틀의 이름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아, 그래 덕트가 하나인 거와 덕트가 두 개인 게 있구나. 당연히 얘가 뭐야? 비교를 하면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얘가 더 비싸지. 그렇죠? 비싸요. 설비비가 고가가 들어 운영비가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혼합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비비도 고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손실도 많은 방식이 이중덕트 방식이에요. 근데 이중덕트 방식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단일 덕트에는 있었던 이 교체 밸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교체 밸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 조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하 조절 오케이지. 당연히 가능하지. 비싼 만큼. 그렇죠?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뜨거운 바람, 찬바람 섞어주니까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높은 방식이죠. 에너지 다소비용 방식이다. 따라서 얘를 에너지 다소비형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일 덕트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중덕트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두 가지 비교해보면 정풍량이라는 것은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렇죠? 따라서 부하 변동 조절이 곤란하구나. 이 부하 변동 전동이 곤란하니까 우리가 공급할 땐 부하가 큰 쪽, 작은 쪽, 부하가 큰 쪽을 기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이 부하가 큰 쪽에 공급을 하다 보니 이 반성 동력이나 이런 기기들이 용량이 우리가 부하보다 큰 것이 요구되는, 크다는 것은 부하보다 큰 것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요구가 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부하 조절이 곤란한 방식으로 설비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기 용량이 늘어났긴 했지만 요 VAB보다는 사실 설비비는 작다. 전체 설비비는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VAB가 비교해야 돼. 그럼 VAB 시스템, 이 변풍량 방식은 풍량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이 변동 조절이 가능하니 우리 부하별 대응이 가능하니 각각의 기기 용량은 우리가 이런 부하보다 작을 수가 있어. 무엇 때문에? 풍량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풍량을 변화시켜서 뭐가 필요해? VAB 유닛 다수가 필요해. 이 다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설비비는 전체 설비 비용은 증가할 수 있더라. 그러나 에너지는 많이 절약하니까 에너지 절약 방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VAV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뭘 그려드렸어요? 개통도에 그려주면서 이 개통도에 있는 차이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개통도에 따른 이런 설명을 쫙 듣게 되면 그래, 이런 장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문제를 맞추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걸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 글 속에 있는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거야. 그래, 풍량이 일정하구나. 그러니까 변동이 좀 곤란하겠고. 그럼 뭐에서 맞추지? 부하 큰 곳에 맞추지. 부하 큰 곳에 맞추니까 어떻게 돼? 이런 기기 용량이 커졌겠지? 하지만 이제 얘는 설비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비가 작아질 수 있고요. 전체 설비비는 무엇보다 VAB보다. 이 VAB라는 것은 변풍량 방식이라고 해서 이 풍량을 변화시켜 줄 수 있으니 부하 변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하 변동을 통해서
풍량을 조정하니까 기기 용량을 줄일 수 있어. 근데 다만 문제는 뭐다? VAB 유닛이 각 다수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설비비는 다소 증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풍량을 변화시키니 에너지 절감형 방식이 바로 VAB 방식이구나. 그 다음에 이중덕트 방식은 덕트가 2개 필요해. 무슨 덕트가? 냉풍과 온풍이 필요해. 그러니까 교체 밸브는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단일 덕트는 교체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냉풍, 온풍을 섞어서 내가 혼합상자를 만들어줘야 돼. 혼합상자가 필요해요. 혼합상자를 통해서 냉풍, 온풍 섞으니까 뭐라 그래? 야, 우리가 따끈따끈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야 혼합손실이 발생하는구나. 부하 조절은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비비도 비싸지만 에너지를 많이 손실하니까 에너지 다설 비용 방식은 인덕트 방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 내용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단덕 정풍량 방식부터 오는 겁니다. 장점. 나왔죠? 예, 다른 방식보다 작게 들어간다. 어때요? 두 번째, 공조에 집중되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야. 세 번, 단점. 존별 부하가 심으면 정확한 실력을 주기 곤란하죠? 정확하게 못 맞추는 거야, 정확하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VBA보다는 송풍 동력이 커서 그렇지, 뭐라 그랬어? 얘보다, 원래 부하보다 커졌어. 왜? 최대 부하 조건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송풍동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구나. 송풍동력이 커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 실내 부하 증가된 천위성이 불리하다. 실내 부하 증가 천위성 불리하다는 얘기 뭐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같이 줘야 돼. 배고프든 배불리든 관계없이 그냥 밥 한 그릇 먹어. 부족해? 2그릇 줄게. 그러면 배가 부른 사람 뭐라 그래? 참아야 돼. 그쵸?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실내부하 증가에 대한 천위성이 불리하고 최대 부하로 장비 선정하죠? 최대 부하로 장비 선정하고 나니까 기기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그쵸? 기기나 반송률 기기 용량이 커진다 그랬죠? 이런 시스템. 적용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교과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었죠. 이것만 하면 교과서 내용이 그냥 보여.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전체 수업을 듣는 사람은 괜찮지만 교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 대충 이런 거보다 시험장 가면 답이 안 나와. 왜? 정확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면 교재 내용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통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계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어떻게 장치가 운영되는지를 알면 좀 더 쉬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전문가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왜? 시설 개론은 개론이야. 넓게 펼쳐진 이론이니까 이 관련되는 이 이론적인 측면만 좀 아시면 돼요. 여러분 주택관리사님이잖아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자님이니까 그래 이런 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덕트 병풍량 방식이 나와요. 장점 1번 그래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다 제가 설명한 대로 나왔네. 목이 아프니까 안 읽고 그냥 눈만 보는 거야.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구나. 두 번째,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이 신속하죠? 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송분의 공급됨으로 피력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CA보다. 얘는 최소한 뭡니까? 얘는 알맞으면 얘는 춥단 말이죠. 근데 얘는 적당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나와요. 단점 1번. 부하 감소되면 송풍량이 작아지고 환기가 불충분해질 염려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송풍량이 많아. 송풍량이 많으니까 환기도 좋아. 환기 오케이 할래. 그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부하가 작으니까. 부하가 작아요. 부하가 작으니까 살살 틀어줘. 살살 틀어주면 뭐야 돼? 공기가 정체될 수 있죠? 그래서 환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중요한 거죠. 시험에 나왔던 거죠. 당연히 환기 부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알면 아주 쉬워요. 아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가 복잡하죠. 왜? 제어 시스템에 따라 풍량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기구가 많이 필요해 설비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덕트입니다. 이중덕트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림 다 그런지 그림을 지웠고요. 자, 장점. 개별 밸브 가능하지, 당연히. 두 번째. 우리가 교체 밸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계절별 난방이나 냉방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년 내내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계절마다 냉난방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케이. 고도의 처리 가능한 것은 그만큼 고급 설비가 될 수 있어요. 고급 설비가 냉풍, 온풍 섞어서 내가 딱 알맞는 온도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일정 내의 극기를 확보되는 건 에어덕트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 뭡니까? 그랬더니 단점은 설비 운전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 때문에? 얘는 1년 내내 냉온풍을 섞어서 줘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동력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뭘 공부한 거야?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남은 게 뭘까, 이제? 환기 방식. 그 다음에 환기랑 결정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지워줘야겠네. 그죠? 일단 우리가 이 환기 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환기의 의미가 뭐예요? 환기의 의미가 뭐죠? 이 환기의 의미라는 것은 환기, 공기를 교환한다. 뭐라고요? 공기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공기를 교환하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종과 3종까지는 우리가 설비 시스템이에요. 설비를 이용하고 얘는 자연환기를 얘기해요. 자연환기 뭘 얘기해요? 창문 열어놔. 답답하면 이거죠? 창문 열어놔. 그래서 이 4종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온도차나 압력차를 이용한 이 방식을 4종 방식이랍니다. 4종 방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종, 2종, 3종에 있는데 의미가 뭐냐? 실내입니다. 실내요. 실내가 있다면요. 1종 같은 경우는요. 1종은 환기 팬을 설치해줘요. 급기하고 배기할 때. 2종 같은 경우는 급기만 팬을 달아줘요. 3종은 배기만 달아줘. 여기 연결되는 복도가 있다고 치자고.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이 복도가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3종은 급기는 자연으로 하고 얘는 배기를 자연으로 해요. 자, 이 자연바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렇다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1종은요. 이 실내 공기 압력이 임의 압력이 돼. 임의 압력으로 조절이 가능해.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급기나 배기를 다 기계를 쓰니까 내가 여기 공기를 공기의 압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결실을 이용해. 청결실이기 때문에 급기를 더 세게 하니까 이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 이상인 정압이 요구돼. 대기압 이상인 정압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압. 얘는 청결실의 용도니까 우리 클린룸 같은 거 있죠? 클린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첨단 산업 그 공장 같은 데 가면요.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실이 필요한데 클린룸이라 하고요. 이런 클린룸, 아주 청정한 공기를 요구하는 실들은 2종을 쓰는 거예요. 3종은 뭐냐? 똥을 쌌어. 냄새가 나니까 빨리 빠져라. 배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부는 오염실이죠? 이 오염실의 경우는 부합으로 만들어줘야 돼. 감압이라고 돼요. 부합. 압력이 낮으면 그냥 막 빼니까 훨씬 더 기계로 확 빼니까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는 부합실 또는 감압실이라는 것도 이런 3종 개념이에요. 부합을 요구하는 실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장실, 그렇죠? 변소라든가 주방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이 오염실에는 이렇게 3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종에 뭐가 있을까? 수술실은 어디서 올까? 수술실은 일종입니다. 수술실이라든가 우리 일반 공기조화실, 기계 전기실, 기전실이라 그래. 이런 데는 다 일종으로 해요. 왜? 내가 조절해야 되니까. 그럼 가끔 물어봐요. 이거 청결한 것은 2종이라 해서 여기가 하면 되는 여기 아닙니까? 라고 해요. 아니죠.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자, 이 환자가 있는데 이 어떤 환자냐면 바이러스 환자야. 이 바이러스 환자가 들어와 있어. 바이러스 환자 들어와 있어. 얘를 치료해야 돼. 수술실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복도가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중간에 이렇게
버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완충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우면 안 돼. 세지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기계 장치로 아주 강하게 빼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감압이 되죠. 감압이 되면 누군가 실수로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어. 또 누가 또 실수로 같이 동시에 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열었다라고 하면 여기 오염된 공기가 여기 정상인이 지나가다가 누군가 출입을 동시에 두 사람이 열고 열었다면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낮추면 문을 열어놔도 이 바이러스가 이 복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팬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감압실을 만들어주면 이 공기는 밖으로 복도 쪽으로 새지 않고 오히려 요 복도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람의 위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압실 또는 부압실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내부에 오염된 요소가 있을 때 이 오염된 요소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이렇게 감압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겠죠? 근데 또 한편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근데 이 실에 하필이면 누가 들어왔어요? 이 실에 면역이 약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면역이 약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면역이 약해. 감기 환자만 걸려도 이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분명히 우리가 버퍼존할 수 있는 이런 중간 매개체의 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누군가 이렇게, 여기 감기 환자가 이렇게 막 콜록콜록 하면서 지나가다가 누가 문을 열고 이 동시에 두 사람이 문을 열었다 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많은 급기를 해서 이 압력을 높여줘.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상태는 이 수술실은 정압이 돼. 그럼 정압이 돼 아주 압력이 높아버리면 감기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게 밖으로 바람이 새니까 이 오염된 감기 바이러스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이 수술실 같은 경우는 뭘 요구한다? 우리가 감압이 되거나 정압을 요구하니 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조화, 급기배기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기계전기나 수술실 같은 경우는 임의압력 조절하는 일종이 좋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Q는 MV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Q는 MV. 그럼 Q는 MV라는 개념은 뭐냐? 환기량이에요. 내가 환기량을 아는 건 우리 Q라고 하는데 이 Q는 N 곱하기 V라 그래요. 이 N은 뭐냐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얘기하고요. 여기다가 V는 시대 최적을 얘기해요. 시대 최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 최적을 알면 시대 최적을 알고 시간당 환기 횟수를 알면 환기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당 환기 횟수가 0.5회다. 시간당. 그 다음에, 실의 면적이 100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실의 높이가 3m예요. 이때 환기량은 얼마냐? 환기량 Q는 뭡니까? 요거죠? 0.5 곱하기, 최적입니다. 최적은 뭐가 돼? 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럼 얼마가 더? 얘는 0.5 곱하기 300, 355, 150. 미터 세제곱을 아워. 왜? 얘는 뭐가 돼요? 시간당 환기량이니까.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환기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렵지 않네. 뭐라고요? Q는 MV. 이해할 수 있죠? Q는 MV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의 환기상 주의할 사항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등등은 중요한 게 뭐다? 시간당 환기에서 얼마 주겠다? 0.5로 주는 겁니다. 0.5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교재 376쪽까지 오늘 정리가 됐어요.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죠. 그죠? 항상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어렵진 않을 거야. 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에듀프로 회원님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 누구나가 주택관리사가 될 때 시설 개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뭐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 많은 전국에 많으신 분들이 듣고 계시니 뭐 질문할 수 있으면 우리 에듀프로에 질문하시면 제가 또 설명해주고 또 이 설명이 조금 제가 뭐 타이프를 쓰니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강좌에 제가 반영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해줘요.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이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십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그쵸? 잘 좋은 능력을 유지해서 함께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의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